오류가 있었죠. 그 오류는 이 부분을 제거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 REST 컨트롤러 path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해줘야 돼요. path 애플리케이션에 이 부분 여기가 이 path라고 하는 path를 여기가 먼저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제거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펫 부분이 펫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펫에다가 하나의 새로운 그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펫은 고양이 혹은 강아지 둘 중에 하나로서만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똑같이 이 펫 리파지토리 이외에 우리가 캣 리파지토리 자, 캣 똑같죠. 리파지토리를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리파지토리 패턴을 스프링의 리파지토리 패턴을 적용할 때는 해당 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엔터티 이름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cat 리파지토리 해주고 롱은 이 캣의 ID 그러니까 아이디가 결국은 이 펫이겠죠. 펫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에 그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이 ID 값으로 선언된 필드가 롱 타입이기 때문에 롱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at 리파지토리도 그냥 펫 리파지토리와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제네릭스의 첫 번째 아규먼트와 이 그 클래스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cat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줬어요. cat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cats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를 타겟으로 우리가 HTTP로 뭔가 값을 이제 포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값을 하나를 쓰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HTTP localhost 자 주소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cats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get입니다. get. 그래서 아무런 값이 없어요. 이렇게. 자, 값이 나오긴 나는데 여기에 인베디드 안쪽에 이 cats 부분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 값을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 볼게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옹이 뭐 이렇게 야옹이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야옹이라고 하는 캣을 하나를 등록을 하니까 그 결과로 HTTP 201이라고 하는 그 200대 코드가 떨어졌어요. 200대 코드는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 뜻이고 밑에 값이 뭐 이렇게 헤더 값들이 쭉 있어요. 이걸 우리가 헤더 값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앞서 봤던 그 제이슨 데이터의 형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옹이 방금 입력한 이름을 가진 뭔가 에너지가 0인 그런 뭔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링크스라고 하는 추가적인 애트리뷰트가 있네요. 그 속에 고양이는 이 주소를 가졌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주소가 지금 방금 생성된 요렇게 해서 포스트로 인해서 생성이 된 하나의 URI.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야옹이에 대한 지금 방금 우리가 태어나게 한 이 야옹이의 이제 인터넷의 유일한 주소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URI라고 하는 겁니다. Universal Resource Identifier 라고 해서 유일한 자 인터넷상에서 이 야옹이가 우리가 디파인 된 거야. 인터넷상에서 이 주소라면 이제 이 야옹이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소 1이라고 하는 이 주소로 우리는 get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HTTP 그냥 생략하면 get이라고 그랬죠. 요게
생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보니까 야옹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야옹이를 야옹이의 에너지를 나는 패치하고 싶다. 값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럼 패치라고 하는 메서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에너지를 우리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10으로 에너지를 자, 에너지 changes too big 해서 오류를 뺐다 그랬죠. 너무 많이 밥을 줬다. 자, 2로 바꿔볼게요. 자, 이랬더니 야옹이가 에너지가 증대됐죠. 3으로 올릴 수 있죠. 자, 한 번에 너무 가면 안 되게끔 우리가 그 로직을 그때 작성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이렇게 뱉어도 주네요. 그죠? 자, 에너지 changes to big. 전에 우리가 그 리스너 로직이나 그 로직 안에 세터 게터 부분에 이런 부분의 거를 로직을 우리가 넣어놨죠. 이 엔티티에. 그것이 이 RESTful 리소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 RESTful API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만 작성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쉽게 인터넷 서비스로 곧바로 생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곧바로 저장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도메인 클래스, 즉 캣과 도그와 이 펫이라고 하는 이 상속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애노테이션, 그러니까 이러한 골뱅이로 해서 이렇게 이런 뭔가 표식을 우리가 넣었죠. 엔터티이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 가야 되며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표식과 이 리파지터리 패턴이라고 하는 것만 잘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멋지게 스프링이 관련된 매우 복잡한 구현들을 RESTful API를 생성한다든지 뒷단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것까지 직접 다 해주네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매우 강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뭘 안 해도 됐습니까? 이제 이거 다 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것들 뭘까요? 이러한 리퀘스트 매핑이라든지 쇼팻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없이도 우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RESTful한 API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물론 UI는 없죠. 자, 우리가 UI는 이제 별도로 만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HTML로 된 훨씬 더 예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든 UI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그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들 거예요. 보면 그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Vue.j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실습을 이제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 텐데 뭐가 없나요, 여러분들? HTTP라고 하는 이 툴, HTTP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커맨드 라인에다가 어디인가 이렇게 넣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명령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이걸 설치하는 법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설치법이 좀 복잡해요. 맥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PC가 맥이다. 그러면 pip install http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pip라고 하는 여러분들 맥 PC에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인스톨러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설치가 됩니다. 네, 맥에서는. 자, 맥에서는 행복하죠. 이렇게 금방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맥을 쓰고 있지 않다. 윈도우를 쓰고 있다. 그럼 윈도우에 설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How to install HTTP on Windows.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볼까요? 이걸 따라가 볼까요? 자,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먼저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PIP와 파이썬을 설치하고 PIP를 설치하고 PIP 위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HTTP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이렇게 HTTP 해서 로컬호스트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8080 해서 자, 우리가 패스로 이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지금 등록된 고양이가 나오네요. 자, 이제 강아지를 하나 또 입양을 해볼게요. 도그즈의 이름을 멍멍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2인 이런 멍멍이를 하나를 등록을 해볼게요. 자, 등록을 했더니 이 패스에 가봤더니
고양이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패스라고 하는 이 URL 패턴은 고양이와 야옹이가 동시에 같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선언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건 상속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 상위 클래스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는 이 패스에 쭉 다 밀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고양이만 조회할 때는 캐스 해보면 고양이만 나오고 또 그 하면 강아지만 나올 겁니다. 네. 자, 이렇게 API를 탐색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HTTP2를 통해서. 자,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강아지를 이제 강아지를 자, 2번 이 강아지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get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하면 get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그냥 보는 거예요. 조회하는 거고. 아까 패치는 봤죠, 패치. 패치는 패치 이렇게 얘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에너지를 나는 3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패치는 했죠. 근데 내가 이게 그 쇼핑 카트에서 난 빼겠다 이 강아지를 그러면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자, 이렇게 하면 딱 사라져. 204로 해서 삭제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이 2번 강아지를 get으로 조회해보면 어떻게 404 not found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HTTP 프로토콜에서 이 404라고 하는 번호는 없다, 리소스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get을 했던 거는 이 브라우저에서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없다라는 거, 페이지 찾을 수 없음 이 말이에요, 404가.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자, 다른 강아지를 하나 더 등록을 해보죠. 그러면 아마 이게 번호가 이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멍멍이 2라고 하는 걸 나는 했다 그랬더니 얘는 3번이에요. 도구 3. 3번으로 가보면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멍멍이 2 에너지 2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딜리트 3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여기 페이지 없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건 브라우저의 이 URL 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get밖에 없어요. get밖에 없고요. 패치나 업데이트나 이런 걸 여기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HTTP 그 브라우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일종의 도구를 우리는 설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HTTP라고 하는 이 툴도 있고요. curl이라고 하는 툴도 있어요. 자, curl 해서 localhost 8080 8080 도그스 3 뭐 이렇게 해봐도 돼요.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뭐 값이. 자, 뭐 값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왜 안 나올까요? 자, 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메서드를 깨시고 이게 왜 안 될까요? 하여간 컬이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게 이게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툴도 있어요. 자, 포스트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포스트맨 API 플랫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쓰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UI로 돼 있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근데 이 포스트맨을 쓰시면 로컬호스트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것들을 여기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컬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 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실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걸 써볼게요. 자, 여기 자, 벌써부터 어렵죠?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select workspace 없어. 자, my workspace에 create new 테스트 만들어 놓고 컬렉션을 만든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포스트맨 많이 뭐 바뀌었네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십시오. 포스트맨 앞으로도 쓰지 말고 절대 보지 마세요. 포스트맨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썼는데 이거 뭐 지금 뭐 많이 바뀌었네요. 뭐가 포스트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익스텐전으로 설치하는 게 낫나? 여기 보면 크롬 웹스토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해보고 안 되면 포스트맨은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비추입니다. 비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5초 안에 제대로 안 뜨면 좀 포기할 겁니다. 다운로드 뭐 하라고 또 나오네. 그죠? Chrome is now the postman app. 닫아버리고. 여기 보면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는 걸 하는 거예요. get request, 뭐 post request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네임 넣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복잡할 거면 누가 써요? 아무도 안 쓰죠, 그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dog2 해가지고 get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UI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나오긴 나오는지 볼게요. dogs2 헤더도 넣네요. content type application json. 자, 로딩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그죠? 자, 이런 툴도 있다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십시오. 포스트맨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런 툴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포스트맨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저는 비춥니다. 하여간 우리는 HTTP라고 하는 이런 커맨드 라인 베이스에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이 커맨드들을 나중에 히스토리를 기억을 해놨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테스트했던 이력들을 이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HTTP라고 하는 툴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번에 한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우리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죠. 지금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도메인 클래스를 이렇게 디파인을 했죠. 패치라고 하는 도메인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아이디와 이름과 그죠? 자기의 행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행위들을 가진 그 대표 클래스 이걸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주요 클래스다라고 해서 도메인 클래스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고 제가 엔터티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터티 이렇게 선언이 돼주면 된다는 거예요.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주요 클래스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의미를 더 갖는데 이것은 뭔가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혹은 파일 시스템 혹은 뭔가 뭐 몽고DB 같은 뭔가 데이터 스토어에 얘가 저장되었다가 다시 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지위를 역할을 주는 클래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인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필드들 중에서 뭔가 유일하게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이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선언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뭔가 도메인 클래스 중에 엔터티 클래스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 도그와 캣으로 이렇게 분화가 됐죠. 뭔가 스페셜라이즈가 됐어요. 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될 때 이 각자를 DB에서 다시 얻어내서 인스턴스화 할 때, 그러니까 객체로 바꿀 때에 어떤 놈이 캣이었고 어떤 놈이 도그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자를 어디에다 선언해 주냐? 이 펫에다가 나는 구분하는 칼럼을 이 펫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쓸 겁니다. DB상에서 이 펫 타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펫 타입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뭔가 들어갈 때 도그 여기 웨어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회할 때. 그래서 입력할 때도 인서트 할 때도 도구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인서트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서트 할 때도 인서트가 여기 나올 거예요. 찾아보면. 자, 인서트 할 때는 도구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도구로 내가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떤 건 cat, 어떤 건 도구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그것은 실제로 목록으로 읽어 들여 가지고 그 객체화 할 때, 오브젝트화 할 때는 이것 혹은 이것으로 가게끔 하는 그 구분되는 게 여기 discriminator value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으로 찾아서 알아서 스프링이 알아서 잘 이 그 폴리모피즘을 또 실행해 준다는 거예요. 폴리모피즘으로 다시 객체로 잘 복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하는 로직을 맨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봤었어요. 그래서 카트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카트였는데 이게 이거를 펫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로 아주 심플하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파지토리, 크루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내부를 들어보면 이것을 저장하고 로드하고 찾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스프링이 알아서 구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다? 이런 식으로만 선언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펫 리파지토리 보면 이렇게 크루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CRUD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저장, C,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하는 리파지토리 패턴으로 알아서 생성해 주세요. 스프링 니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스프링이 이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줘야 되죠. 뭔가 실제 구현체를 우리가 코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저 교수님 제가 직접 다 구현하는 거 봤죠. SQL문 직접 넣고 막 엄청 고생해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뭐다? 다 이제 헛발질이라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뜨고 있죠, 지금. 한술 더 뜨는 게 뭘까요? RESTful API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HTTP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썼는데 이건 그럼 어디에 쓰냐? 이렇게 만들어진 그 RESTful API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바일, PC,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인터넷에서 액세스블한 그러한 수준의 API가 됐다. 그게 뭐라고? RESTful API를까지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RESTful API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RESTful API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보셨다시피 이런 고생을 또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내가 이전 시간에 코딩한 것처럼 뭘 했나요? 자, 이런 걸 먼저 선언해 가지고 리퀘스트를 어떻게 받고 값이 여기로 패스에 이 부분에 넘어올 것이고 그걸 받아서 나는 화면에 이렇게 제이슨으로 포매팅해서 출력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도 매우 많은 오류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코드량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유지보수하거나 그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휴먼 에러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코드량이 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코드가 작고 그리고 그 코드 안에는 딱 업무적인 로직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팩트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오류를 적게 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코딩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보이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이런 직접적인 이런 코딩은 기분이 나빠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없애버릴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코드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게 현장에 갔을 때 뭐 리퀘스트 매핑 이런 거 막 들어있다. 네. 자,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생성해주는 리파지토리 패턴으로 생성해주는 걸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그런 거는 직접 서비스라고 하는 패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예, 서비스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리파지토리 패턴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단위 묶음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런 거 쓰실 일이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러한 리파지토리 패턴으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CRUD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로직이 있는 경우에만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TTP로 RESTful API를 사용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